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리기만 하면 성공이지. 난 이제 부자야.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얼마에 파셨어요? 왜 그 가격을 설정하셨죠? 나는 경쟁사 가격 보면서 눈치로 정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 가격에 팔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근거도 없이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나중에 경쟁사에게 시장을 뺏길 수 있겠죠? 가격 설정. 오늘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재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의 유료 강의 수준의 내용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숫자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 있으신 분들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케이크 가게를 개업한 박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케이크 가격을 얼마로 설정할까요? 이 예시로 대충 설정한 가격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가격 설정을 옆집 김 사장님 케이크 가게의 가격을 참고했대요. 김 사장님은 2만원에 팔고 있네요. 따라서 똑같이 박 대표님도 2만원에 설정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돈이 계속 벌립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동네 임대료가 동시 상승했어요. 밀가루 가격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가격을 안 올린대요. 박 대표님은 가격을 올리면 김 사장님에게 손님을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가격을 고정한 채 장사를 지속해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2만원에 팔면 수지 타산이 도저히 안 맞아요. 박 대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김 사장님은 대체 어떻게 2만원에 파는 거지? 케이크 가격도 똑같아. 직원 수도 똑같아. 손님 수도 둘이 비슷해요. 임대료도 비슷해. 심지어 떼오는 재료들 원가도 똑같아요. 사업상의 모든 숫자가 똑같은데 왜 김 사장님은 벤츠 타고 다니고 박 대표님 가게는 다 죽어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숫자 경영을 안 하는 대표의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숫자까지 다 파악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알고 보면 연차의 차이가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기간이 달라서 둘 사이에 성과 차이가 있었던 거죠. 김 사장님 케이크 가게는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대요. 박 대표는 운영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골 숫자가 다릅니다. 김 사장님 가게는 손님 10명 중 7명이 단골이에요. 이 7명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가게는 새로운 가게잖아요. 10명에 대해서 전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가격이 똑같아도 남는 돈은 다른 거죠. 두 번째, 재료 낭비율이 달라요. 김 사장님은 연차가 오래되어서 케이크 제작 훈련도가 높습니다. 반죽 1kg당 한 움큼도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박 대표님은 케이크 제작이 아직 어설퍼서 1kg당 한 움큼씩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케이크 공정 전체에서 자잘한 재료 낭비들이 쌓인 겁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남는 돈이 다르겠죠. 겉보기에 이런 원인들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인지한 숫자는 눈에 보이는 숫자들 뿐이죠. 매출, 인건비, 임대료 등등 눈에 보이는 숫자들만 고려해서 이 정도 가격에 팔아도 되겠군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왜 회사에 돈이 안 남지? 내 계산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보이지 않는 숫자들의 영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시의 박 대표님은 김 사장님의 가격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재료 낭비율을 줄이고 단골을 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따라하던지 아니면 4만원을 받고 팔 수 있는 다른 케이크를 개발하던지 이런 식의 논리를 이용한 가격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사업에서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체마다 너무 다양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숫자만 아시면 잘못된 가격 설정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첫 번째 숫자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고객 한 명이 평생 우리 회사에 결제하는 돈입니다. 첫 번째,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부터 알아봅시다. 원가 이런 거 말고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 광고비, 전단지 인쇄비, 프로모션 비용, 배너 광고비 등을 의미합니다. 고객을 데려오는 용도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한 달에 결제한 손님이 200명이라면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5,000원이 든 거죠. 따라서 5,000원 이하로 팔면 안 됩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대표님들은 의외로 이 숫자를 너무 작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광고 안 해. 이제 인스타에서 알아서 찾아오던데?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느라 쓴 시간, 그 시간 대비 기회비용, 릴스 촬영하느라 쓴 돈, 인스타 홍보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법한 가게 인테리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쓰인 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숫자 이하로는 가격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고객 한 명이 평생 우리 회사에 결제하는
결제하는 돈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어떤 손님은 한 번 결제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생일, 기념일, 퇴사 파티, 집들이, 회사 행사 등등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똑같이 첫 구매는 2만 원이었지만 어떤 고객은 평생 2만 원 쓰고 끝이고 어떤 고객은 평생 200만 원을 써주죠. 당장 똑같은 매출 2만 원으로 보여도 실제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의 재구매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역시 가격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반영할까요? 재무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평생 우리 회사에 결제해주는 돈은 그 고객을 데려오는 데 쓴 돈의 최소 3배는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마케팅을 돌려도 안 망하고 점점 더 잘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법칙을 응용해 볼까요? 만약 고객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원이라면 고객 한 명당 평생 결제받을 돈이 3,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대표님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대충 가격을 설정하죠. 그러다가 박 대표님의 케이크 가게처럼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들에 의해서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루하셨죠?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겉으로 보이는 사업들의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케이크 가게로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 숫자들까지 다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뭔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숫자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두 번째 숫자는 고객 한 명이 평생 우리 회사에 결제하는 돈. 이 2가지의 비율이 1대3이 되는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하시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까지 알고 가격을 설정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설정한 가격에는 내 시간과 노하우 그리고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모르고 사업한다면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통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영상보다도 더 획기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숫자로 성장하는 대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